안녕하세요. 요랑TV 증권부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증시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미국 증시는 그래도 강보합에 마감됐습니다. 여러 가지 뭐 혼조와 악재가 뭐 계속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뚜렷하게 혼재도 있는 것도 아니고 뚜렷하게 악재도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좀 강보합이 마감됐고요. 저 매주 주말마다 제가 확인하는 게 있죠. 미연준의 달러 6월 3일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좀 더 달러를 풀었죠. 한 7억 달러인가요? 700억 달러죠. 700억 달러 계속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제약 바이오가 많이 올랐는데요. 어제 뉴스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뉴스가 이제 올해 11월 달에 이제 미 대선이잖아요. 이건 이제 가끔씩 각 정당별 각 후보자별 이제 그 지지율을 나타나는데 지금 바이든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현 대통령보다 지금 거의 100포인트죠. 100포인트 좀 우세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 기준으로요. 이 선거인단이 중요한 이유가 이 선거인단을 중심으로 대통령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 선거인단의 예측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 바이든의 그 수혜주 뭐가 있다고 했죠? 그 그린 그린 정책과 그다음에 의료복지, 의료복지죠. 그래서 그린 정책으로는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가 있고 의료복지는 제약 바이오주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섹터는 계속 올해 미 대선까지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될 섹터입니다. 네. 어, 오늘 국내 증시를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네, 어제 제가 열심히 말했죠. 바짝 벌어야 될 때입니다. 네, S&P 500 선물 지수도 오늘 아침 9시부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도 우상향하는 좀 비록 비교적 좀 강한 증시였고요. 덕분에 환율도 드디어 이제 1100원, 1210원대를 뚫었습니다. 1210원대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환율도 점점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V자 반등을 하고 있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이미 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뚫었고 선물 6월물 선물 차트도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벌어야지 언제 벌겠습니까? 언제 조정 언제 나올 줄 알고 계속 관망만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한 3시 30분 35분 기준에 이제 수급 차트인데 좀 더 이제 3시 45분이 마감되기 때문에 한 3시 50분 정도에 또 어떻게 변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강하게 매수를 했고요. 또 개인도 선물 매수했네요. 기관이 현물을 또 강하게 거의 4천억 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세계상은 없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제, 제가 어, 이것저것 찾는 바람에 지금 이 대한항공 이슈에 대해서 제가 좀 깜빡하고 있었는데 오늘 권리락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좀 정신이 놓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영상 주제인 이 뭐 어떤 종목이든 권리락 그 유상증자나 무상증자가 이제 있잖아요. 그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에 따른 차트에 나타나는 권리락,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신주 인수권 증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대한항공이 이 권리락이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 이슈는 오늘 현재 진행 중인 명문제약 그 권리 인수 증서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제 신주 인수권이 현재 매매가 되고 있는 명문 제약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의 간략적인 걸 살펴본
보려면 우선 이 주식수입니다. 주식수가 현재 대한항공은 거의 1,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9400만 주죠. 그리고 명문제약은 2500만 주입니다. 근데 이 이제 0700의 메뉴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추가 메뉴가 이제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버튼을 누르면 옆에 추가 메뉴 중에서 공시 버튼을 눌러서 거래소 공시에 들어가시면 해당 종목의 이제 공시 내용만 추려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된 오늘 주제인 대한항공의 이제 공시 내용을 보시면 유상증자 결정이 6월 4일 날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얼마나 발행하느냐 하면 7,900만 주입니다. 이게 약간 거슬리긴 하는데, 현재 발행된 주식수가 9,400만 주잖아요. 거의 이 기존에 발행된 주식수의 한 80% 정도가 이번에 또 발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한 예로 명문제약은 현재 2,500만 주 현재 발행되어 있는데, 이번에 5월 13일 날 기준에 이 유상증자에 얼마나 발행하냐면 7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발행 주식수에서 한 천만, 100만, 한 20% 되나요? 그러니까 10%?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좀 적은 수의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대한항공이 엄청나게 지금 발행하고 있다는 게 약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럼 며칠 날에 얼마에 발행되느냐 보면은 이것도 이제 공식 내용인데, 대한항공은 7월 6일 날 한 주당 14,600원에 발행된다고 하고, 명문제약은 6월 15일 날 한 주당 3,500원, 3,510원에 발행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또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러면 이 신주권 인수 증서는 언제부터 매매가 됐냐? 이게 한마디로 권리락으로 이제 오늘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이제 자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이제 가치가 하락됐잖아요. 그 하락된 차이만큼을 이제 뭐랄까, 신규 신규 상장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택 시장으로 따지면 뭐죠? 그게 대충 분양권, 예, 분양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분양권이 한마디로 주식 시장에 따지면 이 신주 인수권 증서인데, 그러니까 이 신주 인수권 증서는 가지고 있다가 어, 이 청약 날짜 있잖아요. 청약 날짜 구주주에 해당되죠. 7월 9일과 10월 딱 이틀이에요. 이틀 동안에 14,600원의 그 신주를 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부터 거래가 가능하느냐 하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6월 24일부터 30일 날 5일간 가능하고, 그렇다면 현재 매매 중인 이 명문제약의 신주 인수권은 6월 3일, 엊그저께부터죠.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현재 이 신주 인수권을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를 확인해 본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가 할 수 없으니까 명문제약을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쓰는 게 영문인데, 영문의 이 주식 차트 메뉴 밑에 보시면 신주 인수권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의 옆에 보시면 그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종목들이 얼마의 시세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뉴고요. 0298이 오늘 현재 이 신주 인수권을 사고 팔 수 있는 현재 종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해당되는 명문제약의 현재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주 인수권은 그 상한가랑 하한가가 없습니다. 예, 상한가랑 하한가가 없어가지고 현재 이게 매매 이제 시세 표시 현재가인데, 그러면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느냐? 바로 이제 그 영웅문 기준으로 0337 이 메뉴를 쳐보시면 여기죠. 이 메뉴가 뜨는데, 일반 주식처럼 이 종목을 선택하고
수량을 입력하고 매수 단가를 입력해서 매수를 누르면 현재 잔고에 맞게끔 이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택 시장으로 따지면 이 분양권을 이제 사고 파는 그런 기능이죠. 근데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명문제약의 이제 최근 일봉 차트고요. 이게 이제 명문제약의 그 시세인데, 이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문제약이 6월 15일 날 한 주당 3,500원, 3,510원씩 풀린다고 하죠. 그렇다면 현재 현재 명문제약의 현재가가 7,140원이잖아요. 그렇다면 6월 15일 날 한 주당 3,510원 플러스 이 분양가죠. 이 신주권만 알파 신주권만 합쳐가지고 7월 14일 날 이 가격보다 싸게 사면은 6월 15일 날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시장의 그 차익 시세처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신주 인수권의 그 변동폭을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신주 인수권의 이제 거래 날짜가 6월 3일부터입니다. 이 날짜부터죠. 그래서 이 신주 인수권의 현재가, 그러니까 시세 변동은 보통 그 해당 종목의 일봉의 현재가랑 거의 연동이 많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냐면, 신주 인수권이 6월 9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분양권으로만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6월 15일까지 현재 장이 좋기 때문에 6월 15일 날 3,150원 한 이때까지죠. 이때까지 들고 있으면 최소한 뭐 추가 이익을 얻겠죠. 근데 그 대신에 신주 인수권을 좀 싸게 사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신주 인수권을 만약에 나는 유상증자에 참여 안 하고 그냥 팔고 싶다 하면은, 그 6월 해당 날짜 있잖아요.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이 일봉 차트를 보시고서 뭐 바닥을 찍고서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은 뭐 6월 9일 날 파셔도 되고, 아니면 현재 시세가 떨어지는 추세다 싶으면 바로 후딱 이 신주 인수권을 이 창을 통해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이제 대부분 아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대부분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신규 상장하는 날짜 있잖아요. 대부분 언제냐면 6월 9일 날. 여기 보면 명문제약이 여기 이제 6월 15일 날 3,510원이 상장하잖아요. 그것도 여기는 좀 양이 작아서 한 700만 주밖에 상장 안 돼가지고 뭐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은 한 6월 15일 날 되면은 그 명문지약 해당 종목의 시세가 이 3,500, 예를 들어서 3,510원에 거의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6월 15일 날 3,510원이 700만 주가 올라오기 때문에, 뭐 그 전에 뭐 분양권 같은 신주 인수권을 사가지고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시세는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겠지만, 보통은 현재 시가가 이 유상증자 상장하는 날에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두시고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분양권이죠. 신주권을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될지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신주 인수권을 샀어요. 예,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은 여기 이제 해당 종목에 이제 청약 날짜가 있습니다. 이 청약일이 있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구주주는 7월 9일과 11일 날, 그리고 명문지약 같은 경우에도 6월 18일과 19일 이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한 가지 단점이, 이 신주 인수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청약을 안 한다 싶으면은, 예, 이 분양권 신주 인수권 날라가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날짜 알람을 설정해서 이 청약 날짜에 이 이제 기능이죠. 08 영어문 같은 경우에는 0810
여기 이제 유상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종목을 해가지고. 근데 나는 좀 이 날짜에 좀 뭐 일이 있어서 못 살 것 같다. 청약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으면 0830 유상 청약 예약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기 청약 시작일 10일 이전부터 청약 시작일 전일까지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미리 청약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청약 그 신주 인수권을 갖고 있으면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 기능으로 청약까지 이제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이제 무슨 유상증자다, 네? 뭐 아니면 무상증자가 있다, 그런 이벤트가 있다 하면은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너무, 너무 뭐랄까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바로 이런 이슈가 있으면 바로 해당 종목을 전량 매도를 합니다. 예, 워낙에 신경 쓸 게 있어가지고 저도 대한항공이 이게 빨리 진행될지 몰라가지고 원래 이런 이슈가 있었으면 벌써 전량 매도를 했을 텐데 너무 좀 요즘 바빠가지고 이걸 좀 깜빡했네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신주 인수권을 현재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이날 언제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이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좀 신경 쓸 일이 또 하나 생겨가지고, 예, 어쩔 수 없이 저도 이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서 매매를 할지 아니면 청약을 해야 될지 그런 해당 사항이 돼버렸네요. 예, 그리고 오늘 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하나 또 추천 종목이 생겼는데, 오늘의 추천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제가 이제 위에 언급했다시피 바이든의 지금 지지율 계속 고공행진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라도 뭐 해당 수혜 종목, 뭐 2차 전지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제약 바이오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 삼형제인데, 셀트리온 삼형제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셀트리온 삼형제는 뭐 단기 매매 스윙으로 뭐 대응을 해야 되겠고, 일단 좀 안정세 있고 좀 중장기로 가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한미약품, 예, 한미약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좀 기관이랑 외국인이 좀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이슈는 저도 좀 뭐랄까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바이든 후보에 대한 이슈가 드디어 이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테마주자, 일종의 테마주기 때문에 뭐 소량으로 뭐 보유 현금의 5에서 10% 정도만 뭐 지금부터라도 분할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때까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대부분 11월 달까지겠죠. 예, 12월 달까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이 좋아가지고, 예, 오늘은 지네요. 대한항공은 본의 아니게 좀 더 들고 가야 될 상황이 됐고, 지네어가 또 오늘 또 시세가 분출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투어 모드투어도 드디어 또 조금씩 이제 시세가 올라가고 있고, 어제 추천드렸던 뭐 KH 바텍, 파트론, KMW, 아모레 퍼시픽도 오늘 또 꿈틀꿈틀 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추천드린 한미약품까지 이제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전략을 짜본다면 한미약품은 선절가를 설정해야 되겠죠. 선절가는 204,500원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너무 뜨겁죠. 예,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장에서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증시이기 때문에 두 가지, 40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가슴 뜨겁게 적극적으로 저가 종목을 찾고, 이 분산 투자죠. 예, 분산 투자. 어떤 게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 골고루 현금 비중을 골고루 분산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 머리는 차갑게 언제 도련 악재가 나와서 시장이 급락할지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시장의 악재도 찾아야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있는, 그러니까 악재는 아니지만 다음 주에 6월 11일 날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머리로 생각하고서 과연 이 이벤트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한번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장도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이럴 때 바짝 당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꺾일지 모르잖아요. 예. 언제 조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예, 이럴 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가슴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그걸 유지하고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